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유영태, 유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내와 남편, 부부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가 상담을 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연애할 때는 너무 말이 잘 통해서 결혼을 결정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말이 안 통한다. 아하. 오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사실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서로를 잘 위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내가 하려는 말의 의미와 또는 내가 하는 말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말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말은 이 말인데 왜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지?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정확한 의도를 표현을 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도 벌어진다는 거죠. 나는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뭐 안 된다거나 다른 뜻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렇게 부부가 쓰는 그 언어에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똑같은 말을 썼는데도 이 말의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쭉 나눠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말 쓰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만나도 이게 네네.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한 거 얼마 안 돼서 집에 네. 이제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고 음식 준비.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데 남편이 칼판찜 갖고 와 막 이러는 거예요. 칼판찜 갖고 와 칼판. 그래서 그게 뭘까 잠시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그때는 손님이 오시려고 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분주한 거죠.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칼판찜 갖고 와 그게 뭔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좀 감정이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칼판이 뭐예요? 도마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도마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마가 칼반이라고도 칼반. 불리는 그렇죠. 데가 있다는 걸 알았죠. 이거는 이제 뭐 사투리의 경우인데 그렇죠. 원가정에서 쓰던 단어들이 결혼을 했을 때 같이 오면 좀 이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예. 있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형제들이 저희 부모님을 뭐라고 가끔 호칭을 하냐면 노인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노인네라는 말은 우리가 부모님을 무시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드시고 우리 부모님이라는 걸 해서 형제들끼리도 부모님을 호칭할 때 노인네 또는 때론 뭐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노인네가 자꾸 그러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결혼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그 노인네가 완전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대하는 거로 알았는데 결혼을 했더니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때는 충격받았었죠. 정말 충격받았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달라요. 원가족에서 쓰는 단어도 다르고 또 단어의 의미도 그리고 또 강도도 다른데 강도 차이를 또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저희 식구들끼리 많이 쓰던 말이 지랄하네. 지랄하네. 뭐를 이렇게 형제들이나 식구들이 얘기할 때 부모님도 지랄하네. 또는 우리끼리 너 지랄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너 정말 웃긴다. 정말 이렇게 코미디 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게 완전 욕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으면 큰일 나는 얘기였는데 그 집에서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냥 너 진짜 이제 완전 너는 미쳤다? 미쳤다. 완전히 거의 욕 쌍욕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놀랬거죠.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20년, 뭐 30년 원 가정에서 이런 언어들을 쓰다가 결혼을 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이 간단하게 쓰여지는 어떤 단어의 의미들과 아니면 단어의 강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충돌이 와서 불필요한 오해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달하는 그 내용에 대한 오해나 또 상대 차이가 가끔 이런 얘기를 남자들이 하죠. 뭐 부부싸움을 할 중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부싸움 직전에 이런 얘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가면 진짜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마 아내분들은 거기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아내들은 완전 이게 끝이다. 이제 너랑 라고. 나랑 예. 이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예. 들릴 수도 있죠. 예, 일반적으로 예. 그런 의미는 예. 내가 너 이혼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꼭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못 산다. 못 산다는 의미가 안 산다는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그만 살자. 뭐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데 그보다는 이렇게는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것과 그 말의 의미가 의미는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는 거와 그래서 여자들도 또 다르죠. 많죠. 그쵸?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못 살겠다는 표현이 죽겠다는 뜻은 아니죠. 뭐 남편이 들었을 때는 뭐 나랑 살기가 싫다는 얘기인지 더 이상 정말 살기가 싫다는 얘기인지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니까. 네, 근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내가 너무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이혼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이혼을 해서 법원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네.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이혼하고 거죠. 싶어요라는 네. 말이 나왔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 외에 다른 거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부부가 쓰는 언어 중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죠? 우리 두 사람의 이 목소리, 그 성량의 차이점. 이게 또요 상당히 많은 오해와 아픔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가정마다 쓰는 그 말, 서로 대화를 할 때의 성량이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평소 때 쓰는 목소리도 어느 가정은 괄괄하고 크고 어떤 가정은 조용조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뭐 형제들끼리 남자 형제들끼리만 많은 네. 집은 자연스럽게 좀 목소리가 다 좀 올라가겠죠. 크죠. 아니면 네. 식구가 많든지 식구가 자녀가 많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딸 하나, 딸 둘만 길렀던 가정이면 일단 모든 것이 좀 조용조용하게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막 기쁘거나 막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원 가정에서 하는 그 성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해 많이 했죠. 네. 우리 저희도 집은. 그랬죠. 저희 집도 사실은 그렇게 목소리 톤이 저희는 오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모든 일을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막 밥 먹어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톤이 좀 낮은데 그렇죠. 이제 식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 형제 그리고 소리가 좀 일반적으로 크게 대화를 나눴었기 때문에 컸었죠. 근데 이 소리가 클 때 소리가 작게 쓰던 가정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고 위압감이 오죠. 그렇죠. 근데 소리를 크게 썼던 가정에서 목소리 너무 작게 하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성의 없든지 원치 않든지 말하기 싫어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사실 부부의 대화 속에 이런 작은 목소리 차이, 의미 차이, 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대를 오해하고 어렵게 하고 또 그런 의미와 표현의 오해가 우리 관계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부부가 돼서 같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가장 기본으로 갖춰가야 될 것은 우린 달라. 이 다름은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린 달라. 그리고 맞아요. 오해할 수 있다는. 그렇죠. 오해할 충분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내가 우리 남편을 오해할 수 있고 남편도 나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결론이 아니면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내린 결론이 뭐 상대방에 대해서나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 포인트가 두 서로가 잘 맞춰갈 수 있는 그 기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름과 오해와 틀릴 수 있는 것을 인정하자. 예, 서로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럴 수 예. 있지. 예. 예.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해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이런 거. 네.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데 어떻게 하는 그렇죠. 게 더욱더 부부간의 그 소통이
빵 잘 통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저는 아내로서 표현을 하고 남편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확하게 편달하는 거예요. 예.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너랑 못 살아. 나 이혼하고 싶어. 뭐 이런 것보다 정말 그게 그 말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은 그 말이 아닐 수도 있으면 조금 쉬었다가 내가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 쪽에서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예. 들어서 당신이랑 못 살아,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정말 그 뒤에 얘기는 그 의미는 나는, 원래 말하고 이렇게 싶은 사는 의미는 것이 너무 어렵다. 더 잘 나는 살고 싶다. 행복하게 잘 살고 아하. 싶다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는 것을 연습하고 의도성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말하는 사람 쪽이지만 듣는 사람 쪽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들었을 때는 이런 의미일까?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가 이겁니까라고 파악하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뭐 내가 딱 들었을 때는 이혼하자라고 뭐 들렸어요. 왜냐면 나 이렇게 못 살아, 이혼해야 될 것 같아 했을 때에 이 여자 이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정말 들었지만 그 의미가 정말 그 의미인지 아니면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의미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질문도 해야 되고 좀 더 분명하게 그 뜻에 아니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부부가 이미 좀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감정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마디 했을 때에는 사실은 그게 화가 나서 싸움이 진행될 때 스탑을 하는 게 좋죠. 이제 더 이상 진전시킬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 거기다 대고 그럼 네가 말할 의미가 무슨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놓은 거는 싸움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지나가고 감정이 좀 가라앉고 여유가 있을 때에 아니 그때 그 말의 의미가 정말 이런 의미였느냐 나는 이렇게 들렸는데 라고 해서 원래 본인의 의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행동이나 무엇인가를 개선하고 싶을 때 우리 좀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너 공부 안 하면 너 진짜 길거리에 그지처럼 살 거야 막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너 다 망할 거야. 너 완전히 막 절대 성공 빌어먹을 못해. 거야 막 이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럼 내가 살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그렇게 의욕이나 힘을 주거나 응원이지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는데 이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도 너무 많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해요? 남편이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좀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말을 제대로 못하고 쌓였을 때 아내가 당신이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안 놀아주면 나중에 가면 당신은 정말 우리 집에서 왕따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남편이 내가 왕따 되면 안 되지.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좀 그렇죠. 차라리 본능적으로 솔직하게 좀 일찍 와서 아이들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럼 아니면 뭐 남편이 집안이 이 꼬라진데 내가 지금 일찍 오고 싶겠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일찍 오고 싶지만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를 해줬으면 이렇게 잘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건드려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제안을 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 효과적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대를 통해서 무엇인가 좋은 거를 얻고자 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꼭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 쌍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욕도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가능하면 아주 단순한 욕일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 표현 자체가 상대방이 너무 아픔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의도만큼 그
그 요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도만큼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땐 표현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꼭 이거 아내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예, 하잖아요. 네네. 운전하다가 뭐 앞에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어머. 그럼 화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아내가 운전하는 중일 수도 있고 남편이 운전하는 중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막 여기 막 확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참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겠네요. 예. 이거는 이제 훈련이고 예, 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그 차에 있다 생각하면 충격인 거죠. 아이들이 그 뒤에 앉았다 생각하면 정말 결혼 초에부터 이거를 조절하지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차에 뒤에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도 네. 엄마가 던지는 욕이든지 아빠가 던지는 욕이든지 이제 귀에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맞습니다. 조절하는 것 쌍용 예.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물론 욕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 운전하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죠.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나눈 내용 잠깐 보면요. 부부 간의 대화, 그 말 쓰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인해서 오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변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혹시 어려워지고 힘든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적이 없는가 한번 좀 생각해도 여러 면에서 관계에서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나눠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